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연세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희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또 자세한 말씀을 나눠주신다고요? 예, 어저께 공교롭게도 통풍 환자를 4명이나 봤어요. 그래서 이제 통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통풍이 뭐 전염병은 아닐 텐데 그쵸. 이렇게 통풍이 유행하는 이유도 참 궁금하네요. 요즘엔 날씨도 그렇고 좀 주변이 어수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에 치맥이 좀 땡기고 예. 소주를 하고 이렇게 삼겹살 같은 걸 잘 먹다 보니까 네. 통풍이 잘 유발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통풍이 식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 그쵸. 같은데, 자, 그렇다면 통풍이 과연 무엇일까? 좀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쵸. 통풍 그러면요. 그거를 그대로 풀어서 쓰면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통풍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로는 가우트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관절에 벼락 맞는 느낌이래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팡팡팡팡 해갖고 12시간 안에 그냥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아픔을 경험을 하신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통증이 심하다는 그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술을 이제 잔뜩 드시고 이렇게 치맥이나 이렇게 연애 많이 하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먹잖아요. 오늘 같이 또 날씨가 좀 꾸불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삼겹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먹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갑자기 그냥 발이 너무 아픈 거. 예. 그게 이제 통풍의 전형적인 이렇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예. 예전에는 이거를 귀족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귀족분들이 이제 기름진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들이 다 귀족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식생활로 보면은 지금 뭐 고기를 그쵸. 못 먹는 경우는 없죠. 안 먹을 순 있지만 그쵸. 뭐 워낙 네, 풍성하니까. 요즘엔 진짜 귀족들은 안 먹는데 우리들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귀족이 돼갖고 자 고기나 이렇게 음료를 즐기고 술을 즐기기 때문에 누구나 다 통풍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통풍하면 정말 강한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통풍의 원인은 무엇이고 좀 구체적으로 이 유발되는 것이 어떠한 이 절차로 유발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제 통풍은 일단 요산이 몸에 너무 많이 축적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은 요산을 녹일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동물들한테는 많은데.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가 많이 먹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서 너무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든지 요산도 만들어내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콩팥에서 신장에서 요산을 많이 밖으로 못 내보내든지 이렇게 이 원인 3가지 아니면 3가지가 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산이 너무 많이 축적되는데 이 요산을 현미경에서 보면요. 결정이 생기는데 네. 이게 마치 바늘 같아요. 이게 바늘같이 뾰족뾰족한 결정체가 우리 인대나 우리 관절에 마구 거기에 들어가갖고 마구 찌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요산이 바늘처럼 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마구 움직이면 마구 찌르고 인대나 관절이나 손상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걔네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염증 세포들이 거기 주변에 총 출동을 해갖고 그 녹이려고 이제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산을 녹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벌겋게 되고 붓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염증세포가 열심히 녹여주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이 되면 저절로 약을 안 쓰고도 다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부는 그 결정체의 일부는 남아서 이제 나중에 그 노듈이라는 그걸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 면역이 녹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너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요산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도 있다 예. 그러셨는데, 그럼 요산이 많이 들어간 그 음식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죠. 퓨린이라는 그 단백질에 의해서 요산이 생기는 건데 예. 그거는 거의 다 있어요, 음식에. 근데 이제 특별하게 많은 게 이제 맥주, 알코올을 먹으면 특별히 많아지는데 예. 그중에서 이제 효소에 퓨린이 많기 때문에 맥주가 더 많고 그렇다고 이제 맥주는 괜찮고 포도주나 뭐 소주는 되느냐? 아니에요. 그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이 요산이 이제 축적이 많이 되니까 모든 알코올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등푸른 뭐 생선들 예. 거기에도 요산이 많이 들어 있고 아. 고단백질 음식 거기도 요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예. 이 통풍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쵸. 많이 드시면. 그쵸. 그렇다고 인제 요산이 높다고 그래서 다 통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치만 인제 건강 검진을 해 갖고 요산을 피 검사로 측정을 하거든요. 예. 청소를 했는데 8 이상이다. 그러면 왜 이 요산이 높은가를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드물게는 뭐 암에 의해서도 왜냐하면 인제 이 요산 이 퓨린은요. 우리 DNA, RNA에서 중요한 구성 성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빨리 만들어지면 그게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암 때문에 암은 세포가 굉장히 빨리 분열을 하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요산이 높다고 다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암이 있는 분들한테도 요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요산이 있다고 통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산이 높고 통풍이 있으면 요산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흔히들 통풍이 발가락, 발 쪽에 많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 통풍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나요? 예. 주로 이렇게 왜 엄지발가락 그 부분에가 제일 많이 생기고요. 예. 그 외에도 발등, 발목, 발 뒤꿈치, 무릎, 뭐 손목, 뭐 팔꿈치 이런 기타 등등에서 많이 생기고요. 아주 예. 심하신 분들은 그 요산 결절이라 그래서 피부에 돌 같은 게 마구 삐죽삐죽삐죽삐죽 이렇게 튀어나와요. 아. 예. 그래서 인제 첫 번째 통풍을 이게 통풍 벼락을 한번 맞았어요. 그래서 인제 다 좋아졌어. 그러면 인제 두 번째는 한참 있다가 한 6 개월이나 1 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재발을 하는 게 인제 보통의 예. 과정인데요. 인제 그러다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다 보면 인제 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1 년에 아. 한 번씩 오던 게 지금은 6 개월 다음에 5 개월, 2 개월, 1 개월 뭐 몇 주 만에 자꾸 오다 보면 예. 이게 계속 지속하다 보면 제가 그랬지만 그 결절이고 그 삐죽삐죽하다는 걸 그랬잖아요. 그게 마구 관절들을 상처를 줘 갖고 관절에 변형이 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관절이 이제 제 역할을 못 하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통풍을 치료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이 콩팥이 다 망가져 갖고 투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 그리고 그 통풍 결절이 요도 결석같이 돼 갖고 예. 그 돌 생기는 것처럼 돼서 아주 아프고 그리고 또 많이 망가지고 네. 그리고 또 심장 있죠. 심장에 큰 무리를 줘 갖고 심부전증이 생겨서 인제 심부전증이 생기면 심장이 제대로 못 뛰니까 예. 빨리 못 보내 주니까 쪼끔만 걸어도 호흡이 숨이 차고 붓고 뭐 이러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통풍을 한번 걸리신 경험이 있다 그러면 재발은 반드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거나 그 예. 유발인자나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게 계속 오는 거죠. 아, 뭐 개인 차에 따라서 이 통풍도 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닐 것도 같고 또 남녀 성비율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쵸. 남자분들이 예전에는 중년의 기족의 병이다. 중년 남자의 기족병이다 얘기했는데 예. 요즘에는 20대도 많이 생기고요. 아. 그리고 식생활이 바뀌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통풍이 증가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뭐 1 년에 8%씩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아닌가 싶고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인제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이 요산을 잘 없애줘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여자를 만들 때 아이를 키울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신 것 같아요. 아. 여성 호르몬이 혈관도 보호를 해주고 요산도 보호를 해주는데 폐경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남자랑 똑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잘 쌓여서 여자들은 젊은 여자한테 생기는 일은 거의 없고 폐경이 지난 다음에는 생기고 이제 남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 비율은 뭐 10대 1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남자랑 여자랑. 그렇군요. 네. 자, 통풍. 조금 전에 그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무서운 합병증을 동반한 통풍인데 예. 과연 그렇다면 이 통풍도 초기에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통풍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예. 인제 1 년에 한 번씩 간단한 피 검사로 내 몸의 요산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면 돼요, 간단하게. 예를 예. 들어서 인제
남자분들은 7 이상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산이 좀 높습니다. 어. 여자분들은 6 이상이다 그러면 요산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지켜봐야 돼요. 당장 이제 요산이 조금 높다고 증상이 없을 때 소란스럽게 뭘 하는 것보다는 지켜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증상도 없는 분들이 요산 수치가 뭐 10이다, 13이다 이러면 꼭 이 왜 요산이 높은지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 그렇군요. 예. 네. 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사전에 진단이 가능하다 뭐 이런 그쵸. 말씀이신데 예. 이미 통풍에 걸리신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뭐 너무 아프시니까 또 병원에 가실 텐데 그럼 그쵸. 빨리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12시간 안에 저희들이 이제 항소염제, 소염제를 이렇게 쓰게 되면 많이 좋아지세요. 그렇게 예. 극심한 고통에서는 피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예, 없어지면. 안 아프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같은 삶을 사시고 약을 안 먹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요산을 조절하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는데 왜 나한테 통풍이 옵니까? 그러면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내 몸에서 요산을 밖으로 잘 못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 가족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몸에 좋다고 아스피린도 많이 먹고 비타민들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스피린이나 비타민이 요산을 증가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 별로 음식도 안 드시는데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내가 먹는 모든 약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 건강 보조제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쵸. 비타민, 예. 미네랄. 근데 그 부분도 자칫 요산을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그쵸. 거군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건강하라고 먹는 약이 나한테 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통풍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중요한 팁스 있을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릴게요. 저 귀족의 삶을 버리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잘 움직이고, 옛날엔 귀족들이 안 움직이고 그쵸. 그리고 예. 이제 좋은 음식에 좋은 음료수를 많이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랬으니까 뭐 내 몸을 더 움직이고 예. 그쵸. 다음에 내가 음식을 조금 조심하고, 음식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리고 술을 조금씩 마시면 돼요. 이렇게 술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술이 우리 몸에서 참 좋은 역할도 많이 합니다. 예. 릴렉스 시켜주고 혈관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근데 그게 한 잔 이상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환자 오신 환자들 분은 대부분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뭐 포도주 반병을 어저께 마셨습니다. 아니면 뭐 어저께 내가 뭐 맥주를 이렇게 좀 많이 마셨습니다. 예. 며칠 동안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금씩 폭주를 안 하시면 되고, 또 많이 예. 만져주시고, 또 제가 물 얘기를 참 자주 하잖아요. 예. 예,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탈수가 되면 요산의 농도가 짙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와요. 네. 그리고 이제 꼭 빠질 수 없는 게 스트레스죠. 네. 갑자기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면 이 요산이 확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스트레스와 그렇게 또 연관성이 그렇죠. 크네요. 예, 스트레스가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음주 습관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식단도 좀 균형 잡히게 하고 계속 말씀하시면 운동도 좀 규칙적으로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 이것이 또 모든 병의 예방이 될 것도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치료가 약입니다. 예. 제가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꿔도 통풍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분들은 저희들이 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거를 소량을 매일 복용을 하시면 몸에서 요산을 굉장히 잘 빼주기 때문에 요산 농도를 6 이하로, 특히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요산 농도를 6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 모시고 통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